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도 앞바다에 대형 다리를 놓고 전망대를 짓는 해중 전망대 사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찬반 논란이 번진 걸까요? 김찬년 기자가 우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중 전망대 사업 부지인 우도 북서쪽 오봉리 앞바다입니다. 마을 포구에서 바다 쪽을 향하면 제주 본섬과 성산일출봉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자로 직접 참여해 포구에서 130m 길이의 다리를 연결한 뒤 수면 위 11m짜리 전망대를 세울 계획입니다. 바다로 130m나 나가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 해양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전망대가 들어서게 되면 우도 전체 경관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놓고 우도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인 오봉리 주민들은 우도의 다양한 볼거리와 마을 수익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조립식 공법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기 때문에 우도 입장에서는 주민들 수입이 없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해중 전망대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관광에 대한 만족감이나 수익성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아니냐. 반면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쓰레기와 하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우도 다음을 이룰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도는 그냥 이야말로 돌담 이런 것처럼 구경하면서 오는데 그 인적인 걸 보고 오고 가진 않아요. 길게 내다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좁은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생김으로써 이제 그 주민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이 SNS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며 우도 내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 그동안 3차례나 보류됐던 경관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매각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200제곱미터 이하였던 공유지 매각 기준을 이달부터 녹지와 보전 관리 지역, 농림지역 등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거와 상업 취락지구는 200제곱미터 이하이며 한 필지 공시지가가 3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분할 매각 불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서귀포시 효돈천과 신례천이 흐르는 남원 지역 해안에는 하천에서 떠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 인근 하천에서 떠내려온 낙엽과 나뭇가지가 가득 쌓여 긴 띠를 이뤘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만큼 쌓인 퇴적물을 포대에 담아 옮겨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나머지고 막 끊어고 막 범벅돼가지고 오면은 치우기 진짜 힘들어요. 그건 막 호미로 다 끊어가지고. 인근 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포구 안쪽까지 밀려온 낙엽 등이 잔뜩 쌓였고 모래와 섞여 수거에는 중장비까지 동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안가에 쌓인 하천 부산물에서는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퇴적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고 냄새도 나고 또 특히 올레길이라 가지고 강원 들어오면은 다 분사 찌뿌리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데. 최근 2달 동안 2개 하천이 해안으로 흐르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수거된 퇴적물은 80여 톤. 수거에만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안 곳곳에 쌓인 퇴적물이 어선 스크류에 걸리는 등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까지 지장을 주는 가운데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추가 유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거하여 감귤 농가라든지 이
이제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풍철 대비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해안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몰고 온 호우로 해안 퇴적물도 어느 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거와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각 시군들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로 시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실제 보상 건수는 한두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춘천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한 춘천시.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 28만 명의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보험료는 한 해 1억 4,700만 원 정도, 한 사람에 500원 꼴입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의료사고 법률 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 사망은 상법에 따라 보상이 안 됩니다. 춘천 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주민센터에서조차 시민 안전보험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본인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본인도 가입이 돼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실제 보상 건수도 단 한 건뿐입니다. 지난 5월 춘천에서 주택 화재 사고가 나 70대가 숨지자 법적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두 건 정도 전화 문의가 들어오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국민안전보험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양구군은 보상 범위를 20개로 확대했습니다. 일회성 진단 담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화상 수술비랑 온열 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2곳으로 전체 18개 시군의 절반을 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칫 보험사들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률을 높이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화 스크린이 해수욕장 해변 위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피서를 가기도 또 문화생활을 마음 놓고 즐기기도 어려운 요즘인데 해수욕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포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는 자동차 120여 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공연 대신 해변에 자동차 극장이 열린 겁니다.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경적을 울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에 최근 개봉작이 상영되면서 380여 명의 관람객이 비대면으로 영화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비대면으로 영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된 자동차 극장이 호평을 받으면서 완도군은 상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열흘 동안 백사장에서도 매일 밤 인기 영화가 상영됩니다. 스크린을 3면으로 설치해 관람객을 분산하고 영화 상영 시간 외에는 생일 축하나 프로포즈 등 이벤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 낮 동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로 주로 남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물이나 하천이 불어날 수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 25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가 30도, 서부가 29도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도가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협의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원 지사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 93억 원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애월 광역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 사업 77억 원과 제주 자산복합센터 건립 11억 원 등 주요 현안의 국비 반영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4일자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초등학교 설립 요청건이 게시돼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현재 단지 입주 세대의 초등학생은 80여 명이 3km 넘게 떨어진 영평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 수가 충족되지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경이 이달 한 달 동안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유람선과 도항선, 수상레저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한치와 갈치 어장이 형성돼 어선 조업이 늘어나는 만큼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측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4개월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98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47만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작년 대비 86%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수출 실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수출 실적은 6,9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 전자제품이 20.4% 증가한 반면 농수축산물은 15.3%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제주시 0.02%, 서귀포시가 0.07% 떨어졌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떨어진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습니다.
제주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 투자 수익률은 집합상가가 0.55%, 중대형 상가 0.4%, 소규모 상가 0.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투자 수요가 줄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880억 원을 들여 대상 지역 10곳을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 지역의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고 문화 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에는 지난 2017년부터 월평동과 대정읍에서 추진 중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